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제갈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신출귀몰한 지략으로 전장을 누비던 천재 전략가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바람을 빌리고 빈성으로 적을 속이며 예측 불가능한 계책으로 이 길을 돌파했던 지략의 화신, 바로 그 제갈량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그 모든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때로는 인간적인 고뇌와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승리의 이면에 감춰진 그의 비극적인 무게를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영웅의 찬란한 성공담을 넘어 냉혹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 인간이 짊어져야 했던 고통과 번민을 들여다보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제갈량이라는 위대한 리더의 삶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과 희생의 의미를 되짚어 볼 기회가 될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 첫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와룡이라 불리던 한 청년이 품었던 거대한 이상이 어떻게 현실과 처음 마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고단했을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혼돈의 삼국시대, 유비는 갈 곳 없는 유랑기를 전전하며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한 명의 기이한 인물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죠. 융중에 은거하며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있다는 와룡, 바로 제갈량이었습니다. 유비는 삼고 초려의 정성으로 제갈량을 찾아갔고 마침내 그 초라한 초가집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둑하고 소박한 방 안, 낡은 집자리에 앉은 유비 앞에서 청년 제갈량은 천하의 판도를 짚어가며 천하 삼분지계를 설파합니다. 형주와 익주를 근거지로 삼아 위나라, 오나라와 함께 천하를 셋으로 나누자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원대한 비전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유비의 이상과 제갈량의 천재적인 지략이 만나 그려낸 한 폭의 꿈이었습니다. 이 그림 같은 이상은 제갈량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지만 동시에 그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지략은 곧바로 빛을 발했습니다. 송건과의 연합을 성사시키고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대군을 격파하며 제갈량은 천하 삼분지계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불리했던 전세를 한순간에 뒤집어버린 그의 계책은 과연 신출귀몰했죠. 그러나 승리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의 냉혹함은 다시금 그들을 짓눌러왔습니다. 적벽대전의 승리는 분명 통쾌했지만 유비의 세력은 여전히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천하의 패권을 다투는 거대한 두 세력, 이와 오 사이에서 촉하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였죠. 비록 형주와 익주를 차례로 차지하며 잠시 번영을 누리는 듯 보였지만 지도를 펼쳐보면 촉하는 거대한 두 강국에 둘러싸인 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제갈량의 눈에는 언제나 촉한의 위태로운 미래가 아른거렸을 겁니다. 그가 꿈꿨던 이상적인 천하삼분의 그림은 현실의 거친 파도 앞에서 늘 위협받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천재성은 이제 단순한 빛이 아니라 위태로운 촉한의 운명을 이끌어가야 할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상을 지키기 위해 그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촉한의 생존을 위한 제갈량의 냉혹한 전략과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갈량의 천재성은 이제 단순한 지략을 넘어 위태로운 촉한이라는 작은 배를 거친 풍랑 속에서 이끌어가야 할 무거운 다이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실부응이라는 숭고한 이상이 있었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죠. 때로는 냉혹한 결단과 아픈 희생을 요구하는 가혹한 여정이었습니다.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그의 첫 발걸음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웠을 겁니다. 촉한이 처한 현실은 늘 위태로웠습니다. 비록 적벽에서 대승을 거두고 형주와 익주를 손에 넣었지만 남쪽에서는 끊임없이 이민족의 반란이 일어났고 이는 언제든 촉한의 심장을 위협할 수 있는 불씨와 같았습니다. 북벌이라는 대업을 꿈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쪽의 안정부터 확보해야만 했죠.
그래서 제갈량은 과감히 남만 정벌에 나섰습니다. 이 정벌은 단순한 무력 진압을 넘어선 매우 심오한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맹획이라는 남만왕을 7번 잡고 7번 놓아주는 칠종칠금의 고사는 그의 비정함과 인자함 사이의 깊은 고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요? 그는 단순히 적을 섬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까지 얻어 장기적인 복속을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무력으로만 다스린다면 언젠가 다시 반란이 일어날 것을 알았던 거죠. 하지만 7번이나 적장을 놓아준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아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적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는 정의로운 승리와 절대적인 승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실로 고도의 심리전이자 정치적 통찰력이 결합된 냉혹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이 과정에서 때로는 엄한 군율로 병사들을 다잡고 때로는 관용으로 적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대업을 위한 외줄타기를 이어갔습니다. 남만 정벌로 남쪽을 안정시킨 후 제갈량의 시선은 이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수건이자 유비에게 맹세했던 한실부흥의 대업, 바로 북벌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북벌의 길은 남만 정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광활한 위나라의 국력과 험준한 지형, 그리고 무엇보다 예측 불가능한 전쟁의 변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갈량은 또다시 피치 못할 희생과 가슴 아픈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바로 읍참마속의 고사일 겁니다. 가정 전투에서 제갈량의 총애를 받던 젊은 장수 마속은 자신의 오만함으로 인해 결정적인 실책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의 패배는 북벌 전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고 촉한의 대업을 좌절시킬 위기에 몰아넣었죠. 제갈량은 마속을 아끼고 신뢰했지만 대의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정을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오른팔과 같았던 마속의 목을 베라는 명령을 내린 그의 얼굴에는 아마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뇌와 비장함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군율을 바로 세우고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며 흔들리는 촉한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리더의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젊은 장수들이 쓰러져가고 고된 행군에 지친 병사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제갈량의 지친 표정은 더욱 깊어졌을 겁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의 이상이 너무나 거대하여 현실의 촉한이라는 작은 그릇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대업을 위한 개인의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전략가의 고뇌는 제갈량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선이었을 겁니다. 그는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수많은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던 인간적인 한계를 가진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촉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제갈량의 냉혹한 전략은 계속되었습니다. 촉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제갈량의 냉혹한 전략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업을 향한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집념은 이제 거대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실부흥이라는 수건을 이루기 위해 병든 몸을 이끌고 험난한 북벌의 길을 재촉했던 제갈량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무려 6번이나 기산으로 출병하는 육출기산을 감행하며 끈질기게 위나라를 압박했지만 안타깝게도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의 쓴맛을 보아야만 했죠. 그의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장함과 함께 깊은 회한이 자리했을 겁니다. 제갈량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비단 위나라의 막강한 국력과 견고한 방어선만이 아니었습니다. 촉한은 태생적으로 위나라에 비해 국토도 협소하고 인구도 적었기에 장기적인 대규모 전쟁을 감당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죠. 고된 행군과 끊임없는 전투에 지친 병사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의 굳은 얼굴에는 희미한 승리의 희망보다는 차가운 산바람과 같은 고통과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위나라에는 제갈량의 필적하는, 아니 어쩌면 그를 능가하는 지략의 화신 사마이가 굳건히 버티고 있었죠.
사마위는 제갈량의 예리한 꾀를 꿰뚫어보고 지구전을 펼치며 촉한의 귀한 국력을 서서히 소모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작은 물방울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듯 제갈량의 천재적인 지략조차도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북벌이 펼쳐졌던 오장원은 제갈량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병색이 완연하여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던 그는 밤늦도록 군무를 처리하며 마치 꺼져가는 불꽃처럼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 그의 주변을 둘러싼 병사들은 피로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제갈량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전장의 지도를 응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현실의 냉혹한 한계가 깊이 새겨져 있었을 테죠. 촉한의 국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자신 또한 병마와 싸우며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고 있었으니까요. 사마이의 진영은 마치 난공불락의 성벽처럼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지만 그에 비해 촉한의 진영은 초라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지략은 여전히 빛을 발했지만 이제는 병든 육신과 지쳐가는 병사들 그리고 고갈되어가는 물자라는 현실적인 제약에 갇혀버린 비극적인 운명이었죠. 어느 날 밤 오장원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지만 갑자기 하나의 크고 밝은 별이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제갈량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뜨거운 심장은 북벌의 성공을 간절히 염원했지만 냉철한 이성이 이끄는 현실은 차갑게 그를 외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절망감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는 어쩌면 자신이 짊어진 한실부흥이라는 대업의 무게가 한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아니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상과 신념을 위해 병든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끈질긴 집념을 불태웠죠. 하지만 그 불꽃은 결국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서서히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북벌은 단순한 군사적 작전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운명에 맞서는 처절하고도 비극적인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이 이룩한 수많은 승리들을 되짚어 보았을 겁니다. 그 승리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자신의 고뇌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 찬란한 승리들 속에는 마속과 같은 수많은 인물들의 피와 땀,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겪어야 했던 헤아릴 수 없는 고뇌가 깊이 숨겨져 있었죠. 그의 이상은 너무나 숭고했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완벽해 보이는 지략가의 삼위면에 자리한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고뇌와 좌절, 그리고 끝내 극복하지 못한 한계에 부딪히는 비극적 운명이 그의 마지막 숨결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제갈량은 과연 어떤 마지막 길을 걸었을까요? 그의 생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북벌은 그에게 끝없이 이어지는 시련이자 결국은 극복하지 못한 한계에 부딪히는 처절한 과정이었죠. 촉한의 국력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고 위나라의 견고한 방어선은 좀처럼 뚫리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몸은 북벌의 강행군과 밤낮 없는 경무로 인해 점점 병들어 갔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지략가라 할지라도 거대한 현실의 벽과 자신의 유한한 수명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수없이 반복되는 좌절 속에서 제갈량은 아마도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오장원에서 밤늦도록 군무를 처리하며 병색이 짙어져가는 그의 모습은 그저 지친 노장의 그림자가 아니었을까요? 병사들마저 피로에 지쳐 쓰러지는 북벌 진영의 풍경은 촉한의 초라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죠. 반면 사마이가 이끄는 위나라 진영은 굳건히 버티며 촉한의 소모전을 유도했고 이는 제갈량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지던 그 밤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며 고독하게 서 있던 제갈량의 뒷모습은 마치 한 시대의 이상이 저물어가는 비극적인 예고편 같았죠. 그의 집념은 결국 비극적인 운명으로 향하는 길을 재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오장원에서 죽음을 앞둔 제갈량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자신이 걸어온 길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을 겁니다. 촉한의 대업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던 북벌의 실패는 그에게 얼마나 큰 회한으로 남았을까요? 그의 숭고한 이상은 현실의 냉혹한 벽에 부딪혀 결국 좌절되었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룩했던 수많은 찬란한 승리들 속에는 마속을 비롯한 수많은 인물들의 희생과 그로 인한 자신의 헤아릴 수 없는 고뇌가 깊이 감춰져 있었죠. 이것이 바로 완벽해 보이는 지략가 이면에 숨겨진 한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고뇌이자 동시에 숭고한 집념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패배를 넘어 영원할 것 같던 한 시대의 이상이 쓸쓸하게 저물어가는 비극적인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죠. 제갈량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단순히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넘어 그 승리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기꺼이 감당하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인간적인 고뇌와 한계를 마주하며 나아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라는 사실 말이죠. 완벽해 보이는 영웅도 결국은 고뇌하고 좌절하는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그의 생애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갈량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그의 위대한 이상과 깊은 고뇌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지만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 리더의 자리에서 혹은 각자의 삶에서 불가피한 선택과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의 죽음 이후 과연 삼국지의 판도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그의 위대한 유산은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